오호. 정한용 씨 하면 우리한테 좀 익숙한 이름인데 지금 김묘성 기자님 수없이 이사를 다녔다. 아니 뭐 이사 좀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정한용 씨는 정말 명품 배우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아버지 역할도 하고 회장님 역할도 맞아요. 많이 하고 뭔가 악랄한 권력자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네요, 네. 사실 한때는요 정치인으로서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정치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구로구에서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아, 나 기억나네요. 이제 우리가 배지 한번 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정계 입문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봤더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해서 이렇게 입문을 하게 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캠프에서도 활동을 하고 네. 15대 국회의원으로도 당선이 됐었는데 네. 그렇게 당선이 된 이후에 이제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야, 저 때가 이제 그 선거 포스트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와. 네. 그리고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겠다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집들을 이제 보러 다니는데 네. 분명히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 집값이 하나는 비싸고 하나는 저렴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나? 그래서 집값이 이곳은 왜 이렇게 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네요. 뭘까요? 흉가라서요.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근데 인생극장 옛날 이휘재 씨가 나온 인생극장 AB가 있잖아요. 과연 흉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돈이 많이 좀 드는 곳을 선택할까 그러니까 저렴한 흉가일까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흉가래요. 근데 내가 흉가는 무슨 아파트가 무슨 도배 흉가야? 싹 하고 이러면 되지. 그거 싼 걸로 가. 무조건 싼 걸로 갔죠. 거기서 국회의원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무슨 사기꾼 만나서 또 완전히 뭐 인생 절단 나고 몇 달 사이에 사람이 망망하는 거예요, 진짜. 도대체 내가 이게 인생이 어떻게 풀리려고 이렇게 어려워지나 이런데 내가 애가 셋인데 그중에 제일 조그만 녀석이 한 3살, 4살 요거 됐을 때인데 우리 집사람이 아침을 먹는데 여보 얘가 이상한 얘기해 좀 들어봐. 근데 내가 뭔데? 했더니 얘가 잘나 그러면 누가 자기를 내려다본대. 내가 흉가가 내려다봐 잘못 봤나 보지. 아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아빠 발이 없어. 야,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당장 이사 가자. 당장 서울로 이사 온 거야 그냥 거기서. 저 얘기를 듣고 시청자분들은 어머어머어머 하실 수도 있지만 딱 한 분 우리 최진명 교수님 목사님 최진명 교수님은 저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주 그냥 막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지금 저 얘기 듣고 계세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걸 잘 안 믿기 때문에 아하,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한웅 씨의 이제 뭐 경험담이시니까 말씀하신 건 존중하고 다만 네. 저는 그런 걸 믿지 않는다. 아마 그런 정한용 말씀입니다. 씨가 우리 최진명 교수님 미리 좀 알으셨다면 그때 제가- 입택 예배 좀 드렸을 텐데 네, 가서 그제. 이제 입주 예배 드리고 안수해주고, 그러면 네. 이제 싹 사라지는 그렇죠. 일이 네. 일어났을 텐데 어쨌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정한용 씨가 본인 주장으로는 이사 한번 잘못 갔다가 엄청 어려움을 겪었다는 아하,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게 됐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네.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이후에 한 번 더 도전을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대요. 아하. 그런데 정한 씨 말로는 나 말고도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다 생각해서 네. 다시 배우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아.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네. 문제는 국회의원 떨어지고 방송국에 돌아왔더니 네. 본인한테 들어온 역할이 네. 좋은 역할이 아니라 거의 다 나쁜 사람, 나쁜 놈이었대요. 네. 돈 많은 나쁜 놈 역할만 많이 어쨌든 하셨다고 돈이 합니다. 많아 나쁜 놈 결과는 나쁜 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아, 네. 계속 보면은 저 얘기 듣고 보니까 허준 변호사님 실제 아까 우리 김묘성 님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주로 이 악역 역할만 좀 많이 떠오르긴 해요, 진짜. 지금 이제까지 맡아왔던 역할들이 주로 보면 특히 국회의원 하고 오신 다음부터는 좀 힘세고 그 권력을 되게 나쁘게 이용하는 네. 돈 많은데 굉장히 나쁜 회장님이라든가 뭐 심지어 국회의원이라든가 장관, 네. 대통령 이런 역할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악역 전문 배우라는 이미지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본인은 이 정도 이미지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뭐 어허. 연기 잘한다는 얘기가 그럴 수 될 있죠. 수도 네. 명품 있으니까요. 연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한용 씨 인생에서 정말
이미지를 크게 추락하게 만든 사건이 있기는 했습니다. 때가 30년 전인데요. 정한용 씨 본인도 물론이고 정말 전 국민을 엄청난 충격과 놀람과 대단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사건에 빠뜨리게 한 아니 그런 흉가 사건 말고 또 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 스캔들이 터졌는데요. 어머나. 정한용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아, 네네. 편의점에 신문을 앞에다 쭉 깔았어요. 정한용 불륜 피소. 일면에 이만하게 있으니까 깜짝 놀라갖고 사무실로 도로 돌아와가지고 이게 뭐지? 도대체 누가 뭘 어떻게 한 거지? 근데 미국 병원에서 거기 그 여자가 나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을 했대요. 근데 그 남자가 무정자증이래. 그래갖고 그 남자가 나를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감옥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바로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에 20억을 요구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옛날인데 20억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건 진짜 뭔가 기가 막힌 일인데, 근데 지금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났다.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이 스포츠 신문 일면, 뭐 연예 신문 일면 아마 그런 일면 같은데, 지금 혹시 안진용 기자님 그때 뭐 기자 초년병 시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배 기자들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 혹시 저 사건 기억나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기자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하하. 사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신문 일면에 나왔어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엄청나게 큰 기사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 거짓입니다. 어허. 자, 정한용 씨는 이게 국제 사기단 같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됐든 미국에서 어떤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주장을 했고요. 온갖 서류를 조작해서 이걸 위조를 한 거죠. 자신을 고소하고 심지어 20억을 요구했다고 방금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말이 되는 일이어야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텐데 너무 터무니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한 이 사람들을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법으로 가보자라고선 대응을 했는데, 그랬더니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도망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끝까지 자신을 믿어준 아내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나는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방송국에 가서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니까 다시 활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방송국에서도 흔쾌히 복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는 건데, 네. 요즘 같은 시대는 스마트폰이 있고 온라인, 인터넷이 있으니까 곧바로 입장을 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신문 일면이 나왔을 때 대응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당시를 회상하니까 이렇게 말을 이제 동치미 프로그램 나와서 얘기는 하지만, 김묘성 기자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정한용 씨의 아내분은 정한용 씨를 믿어주긴 했지만 속으로는 새까맣게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입에 담기 힘든 이런 루머들이 전국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남편을 믿어주면서 함께 이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국회의원 낙마했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국회의원을 했을 때는 은행에서 돈도 잘 빌려주고 했는데, 낙마하고 나니까 그냥 빚이 계속 쌓였다는 아이고,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경제권을 잃게 됐고, 네. 모든 것을 다 아내 명의로 돌렸는데, 집이고 땅이고 다 아내 명의라서 자신의 재산은 1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칫 자신은 잘못 보여서 쫓겨나면 알몸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어서 조금씩 용돈을 얻어 쓰는 입장인데, 용돈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용돈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라면서 아주 깍듯하게 아내를 모시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최명기 원장님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말씀 정한용 씨 저렇게 말은 하지만 오히려 저게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용돈 타 쓰는 생활이 더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옛날에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 보도 프로그램 한 적이 있어요. 어허. 거기 나오셔갖고 국회의원 안 하니까 너무 편하대요. 그래요? 국회의원 했을 때는 저 기억나요. 돈도 많이 쓰고 모이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나니까 돈도 모이고, 그래서
자기는 계속 그렇게 정치에 연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안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내용으로 본인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아내분께만 정말 충성 봉사하면 그냥 용돈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상황도 안정적인 걸 애들로 자랑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도 또 명품 연기로 만나 뵙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